매매를 할 때 가장 일단 우선적이었던 거는 금융사가 과연 이제 이 금산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실물을 소유해도 되느냐 가장 큰 이슈였었어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있었던 자산운용사. 네. 자산운용사 옛날 시절의 얘기를 그 당시에 그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 실물 내가 그것도 가장 그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철강 그때 철이었어 뭐였지? 그 알루미늄 구리였죠. 구리 그걸 실물 직접 인수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때 왜냐면 그 얘기를 내가 문득 왜 생각이 났냐면 최근에 그 석유가 한번 이렇게 완전히 실물 그 한 적이 갔어요. 마이너스까지. 그러면서 야 이 실물을 진짜 인수를 하는 사람이 그때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얘가 그때 내한테 실물을 인수했다라는 얘기를 딱 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걸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실물을 과연 기관이 가서 실물을 인수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보관을 하고 또 어떻게 또 넘기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원자재 실물 거래했을 때 그 증권사에서 했었어요. 펀드로 한 게 아니라. 아 펀드로 안 했고 그럼 뭐 증권사 고유자금으로 한 거예요? 네, 고유자금으로. 고유자금으로 이제 이번에도 그랬었지만은 간혹 가다가 원자재 시장이 이제 샥이 오면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현물 시장에서 샥이 오면 이 컨텐츠가 엄청나게 괴리가 벌어져서 사실은 창고나 아니면 원유 같은 유조선이나 뭐 아니면 이제 탱크나 이런 거의 비용 그리고 보험 이런 것까지 다 커버하고도 너무 많은 수익이 남으니까 기획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증권사 고유자금으로 매매를 할 때 가장 일단 우선적이었던 거는 금융사가 과연 이제 이 금산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실물을 소유해도 되느냐 가장 큰 이슈였었어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그 지금은 거의 사문화된 이제 조항이긴 한데 뭐 아직도 현재 현존을 하고 있으니까 뭐가 있냐면 창고증권이라고 이 창고에 현물을 맡기고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증서가 발행이 돼요. 근데 이것도 상법상에선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취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상법상 현물을 사는 거랑 똑같은데 현물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이 창고증권을 매입하는 거죠. 알루미늄이 5,000톤이 들어있다면 그 5,000톤을 베이스로 해서 증서가 발행되는 거예요. 누가 뭐 국가에서 어떻게 찍어주는 거예요? 창고업자가. 창고업자가? 네. 근데 그게 딱 어떤 시스템이냐면 LME에서 그러니까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에서 LME 창고들이 있어요. 이 LME 창고들이 있는데 보세 지역에 그 LME 창고들이 LME 워런트라는 걸 발행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창고증권이에요. 창고증권. 네. 그래서 금융사들이 그런 LME 워런트나 아니면 국내 상법상의 창고증권을 매매할 수가 있다라는 법적 해석을 받았고. 근데 그거를 LME에서 발행을 하면 솔직히 공인이 되는데 그냥 창고업자가 여기 이만큼 있습니다. 그게 이게 공인 인증을 해주나 봐요.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LME 창고업자를 쓰든가 그러니까 LME랑 연결되어 있는 창고업자를 쓰든가 공인된 아니면 이제 국내로 치면 뭐 대한통운이나 이런 데처럼 굉장히 큰 대기업 근데 창고증권이라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보관되어 있는 물건의 퀄리티가 있고요 두 번째가 그 증서를 발행한 창고 회사가 얼마나 믿을 만한가 이 두 가지잖아요. 대기업이면 뭐 이 회사는 크레딧에서는 큰 이슈는 없는 거고 그리고 창고는 이 회사 건 아니니까 얘는 그냥 보관만 대행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창고에 들어가 있는 이 실물의 퀄리티가 어떻게 되냐 근데 그 실물에 대한 퀄리티는 뭐 LME도 그렇고 WTI나 이런 원유 같으면은 뭐 CM이나 이런 데서 이미 굉장히 세밀하게 스펙을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스펙을 만족하면 LME 퀄리티에 얘는 이제 뭐 구리라든지 알루미늄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형하고 한 개씩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스펙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LME 스펙이냐 아니냐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거기서 유동성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LME 쪽의 스펙에 맞는 이 현물이냐 같은 알루미늄이라도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순도가 떨어지고 뭐 크기가 다르고 뭐 이렇게 해서 LME 스펙이 아니냐 이러면 LME 스펙은 거의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부동산으로 치면 아파트예요. 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 그래서 내놓으면 팔리는 거야. 내놓으면 팔리는. 근데 이제 LME 스펙이 아닌 알루미늄이나 구리나 뭐 이런 비철 금속들은 이제 빌라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하는 업자가 나올 때까지 안 팔려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LM 스펙으로 대기업 창고를 써서 창고업자를 써서 이제 거래를 했었고,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증권사에서 부킹이 되는 건 이제 그 창고 증서가 부킹이 되는 거죠. 네, 네. 그 증서를 발행. 그 창고업자가 발행해 준 거를 이제 받아서 회사가 보유를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그 주식이랑 똑같아요. 다만 주식은 예탁원이 있어서 그 예탁이 다 돼 있는 거고, 창고는 창고업자가 발행한 창고증권은 그게 없으니까 그냥 회사 금고에다 보관하고 있는 그럼 거예요. 직접 거기 가서 있는지 확인도 하고. 그럼요, 다 있지. 다 하고. 네, 네. 그 증서 도장 직접 찍고. 네, 네. 그럼 그거 나중에 어떻게 처분했어요? 물건 처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물은 국내 같은 경우는 금융사들이 거의 안 하니까, 물론 은행이나 이런 데서 그 창고 증서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걸 갖고 이제 그 대출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줘요. 현물을 그걸 잡고. 갖고 예, 예, 예. 잠보로. 그렇기 때문에 뭐 완전히 익숙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제 증권업계나 자산업계에서는 되게 이제 신선했던 거죠. 그게 처음 나도 해보는 그 거니까. 얘기를 들었을 때, 네. 근데 이제 그 창고 증서 같은 경우에 그 현물은 기본적으로 누가 거래를 하냐면 이제 그 현물을 소비하는 소비 기업들, 그러니까 뭐 철이면 포스코, 뭐 구리면 뭐 LS니코, 뭐 아니면은 뭐 고려아연 이런 식으로 그걸 소비하는 메이저 회사들이 있고, 메이저. 그다음에 이제 근데 상대적으로 이 메이저 회사들은 이미 생산자나 중간에 이제 그 상인들한테 장기 계약이 돼 있어서 아주 긴박한 수요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시장에 나와 있는 거래 잘 안 하거든요. 시장에 나와 있는 거 누가 거래하냐면 상사들이에요, 상사. 아, 상사들이. 네, LG 상사나 아니면 대우인터내셔널 이런 애들이 메인 업자죠. 그 증서를 넘기고 돈 받고. 네, 네. 꽤 수익이 괜찮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했던 개념이 이제 스펙이 아니었고 그 커브 플레이였기 때문에 그러면 현물을 보유하고 이제 LME 선물을 매도하고, 매도하고 있었고 계속. 그러면 거기 괴리가 줄어들어서 또 롤오버 하고, 계속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청산할 때 되면 이거 꺾고 현물 팔고, 그러면 이제 아비트라지니까 이게, 그럼 이 처분할 때 창고 비용이라든가 계속 발생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커버할 만큼 그럼 벌었다. 이제 벌어졌으니까.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파생 거래가 원자재 시장이 어떻게 보면 태생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수합 거래도 많고 막 많고, 그리고 물건인데도. 네,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LM이 뭐 알루미늄 바를 하나 산다라고 하면, 그리고 원유도 마찬가지예요. 원유를 산다라고 하면 생산지에서 오는 것 또는 어떤 공장에 있는 걸 사가지고 얘가 운송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조호바로나 국내에도 이제 그 LM 창고가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LM 창고가 펼쳐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원유도 마찬가지고 저장 시설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자재는 항상 모든 세계 전 지역에 이 저장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생산이 돼서 가공이 되면 계속 가는 거예요. 얘네는 계속 가면서 수요자들이 막 거래를 하는 거예요. 실수요자들이.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어떤 회사가 한국에 LME를 가지고 있어요. 샀는데. 그럼 얘를 중국으로 보내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이 LM,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운송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한국 회사 중에 중국 창고 LME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을 거잖아요. 이걸 두 개 수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샀지만 이쪽에 가지고 있는 애한테 수합을 해서 이 소유권을 얘한테 주고 나는 저 소유권에서 저기서 빼나가는 거예요. 물물 교환이네. 네, 네. 물론 뭐 약간의 비용은 들겠지만. 네. 그러니까 뭐 금융에서 뭐 변동금리랑 뭐 고정금리를 수합하는 이런 거는 정말 기초적인 거고, 기초적인 거. 파생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원자재 쪽은. 이번에 그 백신 관련해 가지고도 백신 수합을 하자 이런 것들, 이게 되게 이게 아니라 원자재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나라 있고 저 나라 있고 저 나라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쇼티지가 발생해. 그러면은 저기서 수합해서 바로 땡겨와요. 땡겨오고. 네. 그리고 다시 나중에 몰고 나중에 다시 주고. 주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수합 계약이나 선도 계약이나 그러니까 포워드 거래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크죠, 시장이. 근데 혹시 우리나라에는 그게 많이 안 알려지는 게 좀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안 알려져 있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생산업자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네, 원자재 시장에서 보유한 원자재가 없으니까 생산업자가 없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 생산된 로우 매터리얼을 가공하거나 중간 재료로 만드는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이 원재료에 대해서 거래하고 뭐하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약하죠. 나라가 이렇게 그리고- 생산이 안 되니까 네. 인식도 그렇고 네. 아무래도 그래서 실제 원자재 시장에서 이제 메이저 플레이어라고 물론 뭐 이제 종류마다 다르지만 금융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석탄 관련돼서 메이저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호주고. 왜냐면 거기 생산을 하니까. 생산하니까. 그래서 호주 금융기관들 뭐 맥커리나 이런 애들은 원자재를 거래하는 게 되게 익숙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지역의 사우스 아프리카 뭐 이런 거 이쪽도 다이아몬드 엄청나게 사실은 이 원자재 거래에 대해서 금융기관들이 익숙해요. 하고 네. 근데 오히려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은데 걔네들은 오히려 걔네들은 또 그런 또 몰랐던 그 네. 근데 이제 미국이나 그 영국 금융기관들은 다 익숙하고 원자재도 익숙하고 뭐.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전문가들이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원자재 현물 관련돼서는 이제 상사 쪽 이런 사람 상사 분들이 쪽이- 제일 전문가지. 해외 저도 관련- 처음에 이거 기획하고 거래하고 뭐 모든 거 다 할 때 상사분들이 다 도와줬어요. 상사 네. 그러니까 이제 선물사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현물과 관련해서는 상사에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다 도와줬지. 그분들 통해서 다 거래하고. 네,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고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